반갑습니다. 유한진입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죠? 네. 혹시 또 오실 분 계신가요? 저는 뭐 전직은 제가 은행원이니까 제가 금융 쪽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처음 오신 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어찌됐건 저희들은 그냥 디파이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는 온체인상의 슈퍼 금융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거를 4월 말일쯤 이거를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달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오픈한 지는 5월 15일 날 오픈을 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한 달이 됐고 이제 한 달 하루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 디파이라고 하길래 저는 이제 기존에 많은 아이템들이 나와 있잖아요. 오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웹키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은 아이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0%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아이템들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미 20개 정도 되는 아이템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 비교 우위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네들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제가 하지 않으려고 거절할 명분을 제가 얻기 위해서 태국에 갔다 왔어요. 혹시 질문 하나 할게요. 닭이 한 20마리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벼슬이 이쁜 닭이 있어요. 그럼 벼슬이 이쁜 닭은 닭이에요? 아니에요? 닭이요. 닭이죠? 똑같은 닭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20마리 닭 무리 속에 만약에 그 독수리 한 마리가 나는 닭인 줄 알고 살고 있어. 그러면 그 독수리는 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을 박차고 창공으로 뛰어 오를 거라고요. 맞죠? 제가 지금 드리면 지금 밖에서는 이미 저희 오라클이 타겟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 뭐 스캠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기존에 옛날 디파이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귀 있는 자는 듣겠죠. 그렇죠? 눈이 있는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입이 있는 사람은 저의 설명을 듣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요. 믿으시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존에 접했던 것들과 속으로 비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이해의 폭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희들은 회사 이름은 오라클이에요. 이 오라클은 사업자 소재지가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업자 등록증이죠. 자, 여기에는 오라클에 있는 기존의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만든 비영리 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재무부 산하에 핀센이라는 기구가 있고 여기는 범죄 단속국인데 여기에 이제 MSB 등급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기존의 디파이들의 단점이 뭐냐면 결국 디파이 풀에서 이자만 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토큰의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끝나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나와 있는 99.9%의 아이템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 토큰은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토큰의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만들어냈던 아이템들이 혹시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단 한 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금융의 생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 이제 밖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디파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제 파트너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저희 거는 C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C파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표님 C파이가 뭐야? 그래서 C파이가 C파이가 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저희들이 이미 AV의 보안 감사를 마쳤다는 이야기는 이미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결국 뭐냐면 내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자율주행차에다가 자 시스템을 만들어서 목적지까지 딱 설정을 해놓고 키를 블랙홀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를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죠. 똑같아요. 저희들의 프로젝트는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관리자가 권한을 영구적으로 이 블랙홀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희들의 프로젝트의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바꿀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되어 있죠. 자, 또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자, 이자와 저희들의 마케팅과 투자한 원금을 저희들이 토큰으로 받죠. 토큰으로 받으면 이거를 스태킹 한 거를 언스태킹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온체인상에서 이 저희들의 사이트가 닫히더라도 출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존의 디파이가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완벽한 디파이 우리는 탈중앙하고 만약에 사이트가 닫혀도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을 출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토큰이 저희들의 토큰이 현재 80불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붕괴가 돼가지고 토큰의 가격이 0.8달러로 떨어졌어요. 아니면 0.08달러로 떨어졌어요. 아니면 0.001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을 온체인상에서 출금을 한다고 한들 내 원금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강조할 일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서 토큰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 또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이 토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은행원 했으니까 수십 년을 저는 은행 생활을 했어요. 자, A은행이 있어요. A은행. 여기는 우리 집 앞에요. 사거리에 한 200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같이 비가 질쩍질쩍 오는 날이면 습기 제거까지 다 해주고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신선함을 유지하게 해줘요. 여기는 1%래요. 근데 지점장도 보니까 저처럼 잘생겼어요. 지점장이. 자, B은행을 보니까 요 B은행은 자, 집 앞에서 자동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10분을 가야 돼요. 여기는 수익률을 2% 준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1억이라는 자금이 있으면 요 A은행으로 가실 거예요? B은행으로 가실 거예요? 은행. 자, 여기는 은행이고 여기는 안 은행인가요? 똑같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면 여기 똑같은 1군 은행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내가 1억이 있을 때 수익이 가장 좋은 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은행이고 B는 은행이 아니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이 시장에서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A도 은행이고 B도 은행이라고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했을 때 나한테 훨씬 유리한 쪽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일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스캠이 2% 준다 그러면 여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스캠이 2% 준다 그러면 가면 안 되죠. 네, 똑같은 동일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저희들의 토큰은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태계가 있어야 돼요. 생태계가 없으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토큰의 가격이 폭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때 기존에 나와 있는 디파이 중에 이자는 주지만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디파이가 제가 볼 때는 네버 단 한 개도 없어요. 자, 이런 거죠. 여기 핸드폰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만약에 상장하는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줘요. 이 핸드폰이 블록체인화 돼 있어. 그럼 에어드랍을 해주면 이 핸드폰이 생태계가 돼야 안 돼요? 자, 요 뒤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뭐냐면 여기서 채굴을 해준대요. 이게 내 토큰의 생태계가 돼야 안 돼요? 내 토큰의 생태계가 안 되고 하나의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기존의 디파이들은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면 이게 생태계로 연결되어질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들은 자, 생태계가 뭐냐면 자, 저희들은 이 재단들이 모여 있어요. 어제도 바이낸스 스퀘어에 저희들이 라이브 했죠. 거기 한 7,000명 정도 들어왔죠.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시죠? 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영어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해석해가지고 이제 제가 쭉 봤어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저희들이 이미 재단들이 모여서 8천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뭐를 하려고 하냐? 저희들이
금융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저희들이 할 게 10가지 모듈이 있어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 벤처,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코인베이스는 다 아시죠? 전 세계에서 거래소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미 거래소 규모로 2등, 3등 정도 하는 엄청난 규모의 거래소고요. 여기에 투자하는 법인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코인베이스 벤처예요. 바이낸스 랩스처럼. 자, 여기도 저희 재단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자, 비자카드가 있어요. 비자카드. 저 비자카드도 저희 재단 연합으로 들어와 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도 저희 재단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 PwC는 생소하시죠? 전 영국에 있는 회계 법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4대 법인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3일 회계법인이 지금은 3일 PwC로 써요. 제가 이거를 알아보다가 보니까 워렌 버핏이 은퇴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차기 CEO로 내정된 에이블이라는 친구가 여기 PwC 출신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체인링크나 스타게어나 에어웨이브 같은 회사는 이미 블록체인의 기술 쪽에서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이미 자산 규모가 수조 원씩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들이 왜 모였어요? 네, 금융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직접 체험했던 금융들이 있죠.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라든지 이런, 아니면 또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체인상에 저희들이 이 안에 집어넣어서 금융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럼 여기 D뱅크가 이렇게 있죠. 오라클의 D뱅크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뱅크는 뱅크인데 앞에 D가 붙어 있죠. 디센트럴라이즈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탈중앙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미들맨이 통제를 하지 않고 피어 투 피어 시스템으로 우리끼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금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 예금하면 뭐를 줘요? 이자를 드리죠. 그러면 블록체인 상에 여기다가 원화로 입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뭐냐면 예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코인들로 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저 그 이하의 주요한 코인들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자는 드리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넣으면 비트코인 이자 줄까요? 자, 저희들의 오라클의 생태계 안에서 쓰여지는 돈은 뭐냐면 ONF라고 보시면 돼요. 오라클 네트워크 파이낸스에서 요 토큰이 우리 오라클 생태계의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자는 뭘로 줄까요? 이자는 ONF로 이렇게 주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블록체인 상에 신용대출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신용을 블록체인 안에서 측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뭐만 존재하냐? 내가 맡긴 예금에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하나가 1억 5천이에요. 보통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해놓으면 약 90% 담보대출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블록체인은 보통 평균적으로 65% 정도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1억 5천짜리 비트코인을 넣어놓으면 대출을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약 1억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코인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뭐를 하시면 되냐면 추가담보를 넣으시면 돼요. 추가담보. 아니면 청산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못 갖게 생겼으면. 그러면 뭐냐면 지금은 이미 자, 블록체인 상에 이것을 전담으로 하는 트레이더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시죠. 이자는 뭘로 낼까요? 이자는 ONF로 내시면 되는데, 이 ONF는 기존의 디파이처럼 덱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자,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냐면 싱가포르의 주코인이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엘뱅크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 그럼 이자 내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거래소 가셔가지고 ONF 토큰을 사가지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예금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받은 이자를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6월 21일, 6월 22일 양일간 뭐냐면 넥서스 2140 해가지고 웹3 전자상거래 블록체인에 관계된 박람회를 해요. 여기서 이제 일본의 파트너분들도 이제 오시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오라클 페이를 홍보를 할 거예요. 자, 핸드폰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저희들이 오라클 페이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저희들의 금융 생태계는 이 핸드폰에서 다 만들어져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오라클 페이가 자, 이 비자카드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자, 저희들 페이가 알리페이, 위챗페이, 구글페이, 나인페이, 또 뭐 있죠? 애플페이, 또 여기에 또 페이팔 등등등 세계적인 저희들의 결제 시스템과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자, 저희들이 비자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면 자, ONF 토큰이 0.2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오라클 저 ONF 토큰이 80불이니까 하나 받는데 얼마 들어가요? 0.2개면 16달러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저희들이 이제 줌으로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 3개월 동안은 USDT로 충전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충전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자, 마스터카드나 이미 비자카드에서 USDT로 충전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가상화폐로 30% 정도 충전을 한다. 자, USDT로 충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USDT가 달러에 패깅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의 폭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달러를 USDT 충전했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1000불을 충전했는데 밥 먹으려고 결제하려고 보니까 만약에 700불로 떨어져 있어요. 이러면 이거 충전해요, 안 해요? 아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다 어디까지 와 있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토큰을 USDT로 스왑을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자, 그런데 저희는 바로 USDT로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정도가 지나면 ONF 토큰으로 바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ONF 토큰으로 충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ONF 토큰이 만약에 똑같은 이치죠. 여기 계신 분들이 ONF 토큰 1000브로치를 충전을 했는데 만약에 밖에 쓰려고 그러니까 700불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충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금융은 철저하게 뭐와 연동이 되어 있냐면 신뢰예요, 신뢰. 자, 1000불을 충전했는데 700불로 가치가 떨어지면 신뢰가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깨졌으니까 다음에는 뭐냐면 다시는 충전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들이 대출이에요, 대출. 홍보하는 거예요, 이번에 2140에서. 자, 4월 달에 태국에 가니까 이미 대출을 위해서 3천만 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덱스 거래소, 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요거를 6월 21일, 22일 양일간 저희들이 이제 킨텍스에서 홍보를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자, 오라클 페이가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금융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예금이자 대출이자를 오라클 토큰으로 쓴다는 이야기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자, 돈 스스로가 가치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돈은 어디인가에 쓰임새가 있어야 돼요. 원화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화를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0만 원 어디 쓰려고 보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어. 저 아프리카 100만 원 우리 원화 가지고 가면 돈이에요, 휴지예요? 휴지. 왜 그러냐면 그네들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저희들 ONF 토큰의 가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쓰여지면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죠. 이해가 가시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오라클 페이를 쭉 뒤에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연동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에 저희들이 선불카드 형식으로 충전을 하는데 이자를 드린대요.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냐면 5.19%야, 연. 그러면 저희들 비자카드에다 충전해서 쓰시면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준다.
자,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것보다 여기 비자카드 넣는 게 이로와요, 안 이로와요? 이롭죠? 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들이 예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주요한 코인들로 예금을 하면 이자를 주는데 우리 대표님들이 비트코인 10개 가지고 있어요. 처음 오신 사장님들 혹시 오라클에 예금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금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금 안 하시겠죠? 왜? 아직 여기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신뢰라는 게 아직 쌓여있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게 회사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봤어요. 태국에 가서. 그럼 스탠다드 차타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 3개월, 4개월, 5개월 안에 저 스탠다드의 역할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10개를 넣으시면 이자를 드리는데 요 SC가 보증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늦죠? 대박이야, 안 대박이야? 결국 저희들은 뭐냐면 이런 금융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제 바이낸스의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봤으면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네들의 눈빛과 제스처나 이런 거 가지고 진정성이 보여져, 안 보여져요? 내용들은요, 저희들이 다 해석을 해가지고 저희들 단톡방에 다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의 이런 시스템이라고요. 그럼 기존의 디파이의 문제점이 뭐냐면 가격의 변동폭이 너무나 커요. 결국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고 중간에 어떻게 됐냐면 다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상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결국 토큰의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라클의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토큰이 있어요. 생태계 쓰여지는. 총 발행량이 몇 개냐면 1억 개예요. 1억 개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가 않죠? 그쵸? 적당하죠?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요거 제가 볼 때는 발행하는데 10년 가도요 까딱 없어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안 되는데 2009년도 1월 3일 날 세상에 나왔는데 지금도 매일매일 10분에 6.25개씩 발행을 한다, 안 한다? 지금도 발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 토큰 1억 개 중에 2천만 개는 선 발행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1000만 개는 창업자 그룹에서 1000만 개를 이미 가져갔어요. 요거는 2년 동안 낙이 걸려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밖으로 기 나온다, 안 나온다? 기 나오고 싶어도 문을 꽁꽁 막아놔가지고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다. 요거는 2년이 지난 다음에 매달 5%씩 낙이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00만 개는 저희들한테 8천만 달러를 투자한 저희들의 들어와 있는 재단 연합이 있어요. 여기에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만 개. 요거는 3년 동안 낙이 걸려 있고요. 3년 후에 매달 5%씩 낙이 풀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몇 개예요? 자, 8천만 개 ONF 토큰이 발행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거는 올림포스 다오의 발행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의 투자하면 금융의 상품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들은 5월 15일 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저희들은 기존의 디파이들은 전부 덱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맞죠? 덱스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스왑을 해준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덱스 거래소에 상장을 안 하고 CX 거래소에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C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거래소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을 거래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C파이고 우리는 덱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디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자, 6월 9일 날 저희들이 L뱅크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요. 저희들은 약속을 하면 재단에서는 약속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 6월 7일 날 저희들이 갑자기 알았어요. 6월 중이나 7월 중에 상장을 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6월 7일 날 미팅을 하는데 내일 모레 상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L뱅크에. 저희들이 이제 게이트.io 그 다음에 올해 안에 전부 2군 거래소에 들어갈 거고요. 내년 전반기에는 바이낸스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들은 어차피 디파이가 탈중앙화되어 있는 금융이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금융에는 상품이 있어, 상품. 자, 첫 번째 상품이 뭐냐? 요거는 트레줄리 본드 채권이에요. 자, 요 채권이라는 상품은 뭐냐면, 우리의, 자, 미국의 국채는 미국의 이 국채가 채권이죠. 회사는 회사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저희 오라클 재단은 채권이 뭐예요? ONF 토큰이 우리의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채권의 상품은 ONF 토큰을 발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발행이 되냐? USDT가 들어가면 USDT의 가격만큼 ONF 토큰이 발행되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채권으로 진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 나와 있지 않은 ONF 토큰을 발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들은 토큰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채권 형태로 USDT가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ONF 토큰이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상품은 뭐냐면 스태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채권은 발행하는 시스템이고 스태킹은 뭐냐면, 자, 발행을 계속 하다 보면 시중에 유통량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요. 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 조정을 위해서는 회수를 해야 되죠. 자, 요거는 스태킹은 저희들이 상장되어 있는 엘뱅크나 아니면 쭈코인에서 자, ONF 토큰을 사서 저희들의 스태킹으로 맡기는 개념이다. 요거는 다시 얘기해서 발행된 토큰을 회수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행하고 회수하고 가격을 조율해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올림푸스 타워가 21년도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올림푸스 타워도 어딘가에서는 벤치마킹 했겠죠. 요게 미국의 국채 발행 시스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로 이제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만불을 채권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 채권은 할인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0일, 90일, 180일, 360일, 540일짜리 볼이 있는데 요거는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 자,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요 스태킹 기간에 따라서 그때그때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60일짜리를 내가 채권을 구매하려고 보니까 할인율이 10%다. 이래요. 10%. 그러면 현재 ONF 토큰 가격이 얼마예요? 80불이죠. 자,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가 시중에 있는 백화점 상품권을 10,000원짜리를 사는데 10% DC 받아서 샀어요. 그 얼마에 사요? 2,000원. 9,000원에 사죠. 내가 백화점에 가서 사용은 얼마를 내요? 10,000원을 하는 거죠. 10,000원의 가치를 다 인정받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여기도. 자, 10,000불을 내가 진입을 하면 10% 할인받으면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원금은 9,000불에 채권을 구매했지만 내 원금은 할인받아서 10,000불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360일 동안 원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약 30불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의 하루에 이자를 2번 주는데 한 번 줄 때마다 0.2에서 1%씩 저희들이 2번 나오니까 현재 약 1%가 나와요. 한 번 나올 때 약 0.5%. 그럼 하루에 2번 나오면 얼마예요? 1%. 자, 수익률은 1%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10,000불에 1%면 얼마가 돼요? 100불이 이렇게 되죠. 100불. 그러면 매일매일 원금 360일 동안 패시브 인컴으로 원금 100불, 이자 100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는 정해놓은 약정 기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원금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지가 안 돼요. 뭐만 출금할 수 있냐면 매일매일 나오는 30불만 해지를 하실 수 있다. 자, 요거 두 개를 안 찾으면 뭐가 돼요? 복리가 되죠. 자, 매일 내가 원금을 안 찾고 이자만 찾으면 매일 100불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원금이 필요해서 원금을 찾았어요. 자, 열흘 동안 모아지면 30불이 300불이 되죠. 300불을 찾으면 총 10,000불에서 300불이 빠지고 9,700불에 대해서 이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스태킹은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추가 금리가 주어져요. 이해 가셨죠? 자, 기존의 스태킹. 자, 저희 오라클 이전에 뭐 좌우지간 옛날 스태킹 있죠? 옛날에 시작한 스태킹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는 요거밖에 없어요. 24시간짜리. 그러면 요걸 은행 상품으로 보면 보통 예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요 뒤에 날짜가 있으면 정기예금이죠? 네. 정기예금. 그럼 이런 거죠. 보통 예금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1억을 넣어놨으면 다음날 1억 찾을 수 있다, 없다? 1억 찾을 수 있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해요. 그러면 기존의 스태킹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되죠. 근데 관점을 다시 바꿔봤어요. 자,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 어항에다가 금붕어 한 마리씩 넣고 키우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금붕어 한 마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빨간 금붕어 헤엄쳐가지고 잘 살아요. 여기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 사장님들이 금붕어를 넣기 시작했는데 저 뒤에 어떤 사장님이 금붕어를 넣으니까 어떤 금붕어인지 모르지만 죽어가지고 붕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분이 금붕어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나요. 왜 안 넣어요? 내가 금붕어를 집어넣으면 그 풀에서 무엇 때문에 죽은지 모르죠? 그러면 미리 넣으신 분들은 금붕어를 빼요, 안 빼요? 빼요. 요게 디파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풀이 불안하면 내가 24시간짜리는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 70불 가다가 60불로 떨어졌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던지죠. 나는 조금 손해보고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는 바퀴벌레와 똑같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소비자를 연구하는 어떤 박사님이 써놓은 책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먹을 게 없으면 불안하면 딴 데로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자, 집단적으로 던지는 현상을 디파이에서는 포모라고 이야기하고 돈 빼먹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을 유동성 용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자, 이런 거예요. 24시간짜리만 만들어 놓고 교육을 통해서 니들 여기서 빠져나가지 마. 분할매도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분할매도 해요, 안 해요? 분할매도 처음에는 하겠죠. 처음에 토큰의 가격이 안정적일 때는 토큰의 가격이 5% 10% 매일 떨어지면 분할매도 해요, 싹 팔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죠. 싹 팔게 만들어 놓고 분할매도 하라고 그러면 내가 풀이 불안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 교육의 빨이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희들은 자, 30일짜리, 90일, 180일, 360일, 540일짜리의 스태킹의 기간을 추가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예요. 360일짜리 스태킹을 하면 360일 동안 채권처럼 원금과 이자만 나온다. 그러면 내가 풀에다가 던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디파이를 잘 이해하시면 3.3 이론이 뭐냐면요. 그냥 무언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다가 이 풀에다가 집어넣으면 돈 빼가지 않으면 이자를 기존의 금융보다 많이 줄게,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줄게 여기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자, 지금 저희들이 수익률이 1%면 3,500%가 나와요. 1년이면 35배가 돼요. 비트코인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35배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훨씬 수익이 많죠. 이더리움 알트코인 가지고 35배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트코인 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100번 투자해서 한 번 성공하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99번은 뭐예요? 결국 가격 폭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다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예금 상품도 당연히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스태킹의 기간을 만들어서 스태킹의 기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가져가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분할 매도하라고 교육할 필요가 있어, 없어? 왜 없어요? 자연적으로 원금이 나눠서 나오죠. 자연적으로 분할해서 나오죠. 그러면 팔아도 분할 매도하는 효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온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를 풀에다가 내가 다 팔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팔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 소비자는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한 번에 던지지 못하고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나는 그럼 24시간짜리만 하지. 그렇죠? 24시간짜리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제로라고 써있죠? 요 제로는 뭐냐면 마케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이야기해요.
자, 마케팅으로는 벌지 마시라는 거야. 뭐만 해요? 이자만 받아 가시라는 거예요. 투자만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 대전에 있는 파트너들은요, 저 24시간짜리로 야 그랬더니만 전부 이걸로 야. 왜 그래요? 마케팅의 수익이 길어지면, 기간이 길어지면 요 기여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단순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여도가 크고,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기여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뭐냐면, 당신의 금액을 스태킹의 기간에 의해서 기여도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스태킹의 기간이 많아지면 기여도가 커져요, 안 커져요? 네, 커지는 시스템이다. 그럼 마케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여도 큰 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도 똑같아요, 이제 그러면. 스태킹은 뭐가 있냐면 기준금리에다가 여기는 추가금리가 적용이 된다, 기간에 따라서. 이런 거죠. 자, ONF 토큰을 채권의 형태로 발행을 해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채권의 할인율을 기간마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내가 10,000불을 진입하면 내 원금이 10% 디치가 되면 9,000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매한다, 안 한다? 마이너스 되면 안 하지. 내 스태킹에 추가금리를 10% 추가금리를 줘요. 그러면 간단하죠. 두 가지 상품 중에서 나는 어떤 거를 선택하냐는 거죠. 그러면 채권이 할인율이 좋을 때는 이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스태킹에 추가금리가 많을 때는 이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죠. 자, 10,000불을 맡기면, 스태킹을 하면, 자, 원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30불이 나올 거고, 이자는, 자, 100불이 나와야 되는데, 추가금리가 10%가 붙으니까 110불이 나와요. 여기는 추가금리가 없으니까 100불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시작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고, 저희들이 토큰을 발행을 해야 유통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의 채권의 할인율이 좋다. 이 상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희들이 세 번째 상품은 뭐냐면, 기존의 디파이에는 없는 마켓 메이커라는 상품이에요. 자, 이런 거죠. 은행에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MM은 뭐냐면, 자, 기존에 거래소에 보면 호가창이 이렇게 있어요. 100불에 이렇게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100불에 팔려고 보니까 매수자가 없어요. 그럼 100불에 팔려요, 안 팔려요? 70불에 이렇게 최고가를 사자 주문을 든 사람이 70불이야. 그러면 체결은 얼마에 된다? 70불에 되죠. 요 차이가 30불이 뭐냐면 슬리피지예요. 디파이에서. 차액이. 자, 이거는 왜 생기냐? 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기존의 디파이는 전부 덱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자, 덱스 거래소에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저는 누구냐면 그 덱스 거래소에 진입해 있는 유저밖에 없죠. 일반 외부인이 밖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못 들어가죠. 자, 무슨 얘기냐? 덱스 거래소에는 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래가 팔자 주문을 내놓는 사람이 조금만 많아도 가격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교육으로 분할 매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에 팔지 말고 10분에 한 번씩 나눠서 팔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조금만 토큰의 가격이 불안정하면 소비자는 다 팔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 중앙거래소 L뱅크에 기본적인 유저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의 유저 플러스 L뱅크의 유저가 있죠. 얘네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토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MM은 뭐냐면 여기다가 자금을 이렇게 유동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풀의 규모가 훨씬 크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시장 가격 100불에 내놓으면 100불에 체결이 돼요. 자, 저희들의 이 상품이 마켓 메이커예요. 요거는 기관이 하는 거고, 기존의 디파이의 리퀴디티 프로바이드 해가지고 LP풀은 요거는 각자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규모가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훨씬 크다는 거죠. 이해가 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의 디파이의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들은 바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제
80불 갔다가 76달러, 77달러 떨어지니까 파트너들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막 토큰의 가격이 떨어집니까? 아, 좀 기다려봐. 마켓 메이커 작동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디파이 풀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거래를 하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던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풀이 불안하고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된다, 안 된다? 그 빠진 돈만큼 채워 넣어야 그 가격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으로 빠진 돈만큼 채워 넣는 것보다 최소한 그 가격 유지하려면 3배는 더 있어야 돼. 어제 바로 76불 떨어지더니만 바로 80불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마켓 메이커가 작동을 했냐 그랬더니만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yes. 마켓 메이커가 작동을 해서 가격 방어를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죠. 기존의 디파이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LP풀에서 자 국고로 들어가 있는 비율이 기존에는 10%인데 우리는 30%예요. 이 자금으로 포모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근데 던지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없다? 던지는 건 못 막아요. 왜 그러냐면 던지는 거 막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금을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에 방어를 했었으면 자, 고객이 이탈을 한다, 안 한다? 이탈을 안 하는데 방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던지는데. 저희들은 방어를 했어요, 안 했어요? 방어를 했어요. 그러면 신뢰가 쌓여요, 안 쌓여요? 자, 결국 무슨 얘기냐? 80달러를 유지하고 우상향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1년 정도 내가 안전하게 놔뒀을 때 35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저희들의 스태킹을 통해서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채권으로 발행을 하다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기존의 디파이는 채권의 가격을 다 마이너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고객은 여기에 추가 금리가 없더라도 다 채권을 마이너스 만들어 놓으면 기존의 디파이는 어떻게 해요? 전부 채권으로 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이 들어오면 다 스태킹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스태킹에 들어온 자금은 언제든지 바로 팔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이 조금 오르면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는 조금만 올라라. 3달러만 오르면 내가 바로 조직게 그랬는데 3달러 오르면 판다 안 판다? 팔죠. 그럼 어떻게 하냐? 기존의 디파이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야. 사이클로. 자, 채권에 발행을 하지 않고 스태킹에 잡아들이는데 잡아들인 거를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자금이죠. 가격이 조금 오르면 판다 안 판다? 결국 가격을 한 번 떨어진 가격은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무슨 얘기냐?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놔야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저희들은 완벽하게 보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보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요 상품은 저희들이 하루에 1% 정도 나오는 상품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은행에 정기예금 하시는 것처럼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혼자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으신 분은요, 처음에 큰 금액 들어가도요, 손에 안 보세요. 결과적으로 돈 있는 분들은 계속 돈을 벌더라고.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이자 단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시스템적으로 이 시스템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투자하신 보다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회사가 있었다 없었다? 아, 유일하게 한 회사가 생길 것 같아. 거기가 어디예요? 오라클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들의 마케팅은 첫 번째 후원수당이에요. 자, 후원수당이라고 안 하고 레퍼럴이라고 얘기하면 다단계가 아니에요? 저 물어보고 싶어.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라 레퍼럴이야. 근데 마케팅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레퍼럴이라고 그러면 대단계 기어 아니요? 짚읍시다. 자, 자, 각자 여기 계신 본인들이, 자, 저희들은 이 후원수당은 1대부터 20대까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개한 내 일대가 10,000불을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면 투자자는 얼마를 받아가요? 하루에 1%, 100불을 받아가죠. 100불을 받아가요. 그러면 나의 일대가 100불을 받아가면 일대 매칭 수당이 얼마예요? 그러면 20불이 되겠죠. 조건이 있죠. 나의 몸값이 200불이 돼야 되는 거고 한 명을 소개를 하셔야 돼요. 자, 나의 2대가 10,000불을 똑같이 또 매출을 하시면 100불을 받아가니까 나의 2대는 몇 프로예요? 15% 받아가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15달러. 자, 똑같이 3대가 10,000불 투자하면 3대가 15%니까 15달러가 되죠. 그러면 나의 1대, 2대, 3대 중에서 30,000불의 매출액이 들어오면 나는 매일매일 받아가는 매칭으로 올라오는 게 총 얼마가 되냐면 50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벌써 하루에 수익이 1.5%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10,000불을 내 거로 두면 내가 20%, 15%, 10%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저는 제가 이렇게 다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15% 받으나 10% 받으나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소개한 나의 고객이 원금을 빨리 회복을 하시면 다른 분을 소개해요, 안 해요? 해요.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훨씬 그게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000불만 들어오면 최소한 50불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안 찾아요. 한 달 동안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냐? 매일 복리로 원금이 늘어나니까 나의 소득이 매일 늘어나죠. 그렇죠? 자, 4대부터 6대까지는 총 몇 프로냐면 10%가 돼요. 자, 7대부터 10대까지 몇 프로냐면 5%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까지 10억 정도의 매출액이 쌓인다. 가능한 이야기죠? 네. 하루에 1% 받아갈 거고, 자, 내 커뮤니티에서 1,000,000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나는 평균치로 10%를 내가 매칭으로 받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수익이 얼마예요? 그럼 이런 거죠. 나를 소개하신 분은 일을 안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나는 누가 소개했냐면 내 위에 있는 분이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분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만큼 벌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얻으시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뭐냐면 좋은 의미에서 같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수익이 되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움직여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내 10대 안에 자 10억이 들어오면 나의 소득은 매칭으로 100만 원 된다 안 된다? 100만 원 된다. 11대부터 15대까지 몇 프로냐면 2%야, 2%. 기존의 디파이는 몇 프로냐면 1%예요. 그럼 저희들이 11대부터 15대까지 몇 프로가 많아요? 1%가 많죠.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이치적으로 1대부터 10대까지 들어와 있는 인원이나 11대 한 대에 깔려 있는 인원이나 이치적으로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런데 저희들이 11대부터 15대까지 1%가 추가로 주어진다는 거는 엄청난 베네핏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대부터 20대까지 얼마가 주어지냐면 2%가 주어진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결국 시간 속에서 지금은 20대까지 큰 매출액이 없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마찬가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매출액이 막 몇십억 뜬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시간 속에서 매출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20대 안에 어느 날 100억이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1% 받아가면 하루에 1억의 이자를 커뮤니티가 받아갈 거고 여기에 가장 작은 2%만 계산을 하더라도 얼마예요? 200만 원 되는 거지.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6천만 원 정도 되죠. 많아요?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소비자는 자기가 벌어본 거에 3배까지만 내 거로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내 거로 인정하시죠? 네. 그렇죠? 다 내 거로 인정을 해요. 금액이 큰 거보다요, 더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제가 은행 그만두고 아메를 하려고 제가 은행을 때려쳤거든요. 수십 년 다녔던. 제가 부러운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단계를 하면서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메 했던 파트너들이에요. 제가 97년도 시작했으니까 2000년도에 제 파트너들이 다이아몬드가 이상 다 됐어요. 많이. 저는 이제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나왔고.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1,500만 원, 2,000만 원 소득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온라인 하던 사람들 놓고 보면 큰 금액이요? 아니에요? 큰 금액이 아니죠? 왜? 여기 처음에 누가 소개하면 금방 막 한 100억, 1000억 건디야.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씩만요. 이 1,000만 원이란 돈은 뭐냐면 전 세계로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상위 1% 안에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것이 10년, 20년 꾸준함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큰 돈 원하는 거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이 최소한 저희 오라클이 2, 3년 정도 해가지고 100억 정도만 벌으면 나머지 여생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없어요. 편하게 사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후원수당 매칭으로 받는 거는 1대부터 20대까지 이렇게 받고요. 직급이 있어요, 직급. 자, 직급은 저희들이 판권 60%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저희들은 대실적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실적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저희들은 대실적 하나의 네글을 빼고 나머지 네글을 다 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바이너리가 아니고 유니레벨이야, 유니레벨.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대실적에도 60%가 적용이 되죠? 소실적에도 60%가 적용이 되죠? 자, 기존의 딥바이는 소실적의 100%예요. 저희는 소실적 60%, 대실적의 60%예요. 그럼 바이너리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옛날 딥바이는 소실적 10%, 저희는 소실적의 6%, 대실적의 6%. 어떤 게 훨씬 커요? 자, 저희가 훨씬 크죠? 자, 기존의 딥바이는 100%, 저희는 60%, 60%니까 결국 얼마냐면 120%를 받는데 대실적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은 몇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고 직급을 가시려면 이렇게 조건값을 충족을 시키셔야 돼요. 자, 1직급이 가려면 3만 불, 2만 불. 대실적 2만 불, 나머지 사이드 다 더해서 2만 불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직급을 가시려면 10만 불, 5만 불. 여기 가니까 300에서 한 500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3만 불, 2만 불 하니까. 그 다음에 2직급을 가니까 뭐 1,000만 원 이쪽 저쪽 이렇게 돼요. 3직급을 가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500 정도 돼요. 2,500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되죠. 하루에 1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작아요, 안 작아요? 작지 않죠? 엄청나게 큰 거죠. 한 달 만에. 그렇죠? 자. 근데 저희들이 최고 직급에 가면 5천만 불, 2천만 불이에요. 자, 대실적 5천만 불. 소실적 2천만 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돼요? 다 더하면 1,0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1,000억에 하루에 이자 1% 받아갈 거고 여기서 이자가 10억이 지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최고직급이 가면 나의 판권 60%. 맞죠? 그런데 자, 최고직급이 5천만 불, 2천만 불이면 내 밑에 파트너가 나를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못 따라오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한 직급 이상 차이가 나겠죠? 때에 따라서는 2직급, 3직급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한 직급 차이만 난다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한 직급 차이 나면 몇 프로 차이 나요? 그럼 내 소득은 하루에 1억 5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자, 요거를 올해 안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의 딥파이보다 거의 2배가 많아요. 자, 기존의 딥파이는 여기가 3천만 불,
여기가 1천만 불 이래요. 그럼 가기가 어떤 게 더 쉬워요? 작은 게 더 쉽겠죠? 근데 저희가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들의 아까 보니까 마케팅에 기여도가 있죠? 기여도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내 파트너 A가 있으면 자, 이런 거죠. 누군가는 1,000불로 시작하시는 분 있죠? 누군가는 3,000불, 5,000불. 예를 들어서 내가 매칭 20대까지 다 받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몸값? 4,000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까지 내려가면 4,000불의 몸값이 된다, 안 된다? 자, 기존의 디파이는 4,000불 해놓고 매칭 다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4,000불만 해놓으면 더 이상 재구매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죠. 조건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뭐냐면 앞에 이렇게 보시면 기여도가 이렇게 있어.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1년짜리 스태킹을 하면 200%에서 500%까지 탄력적으로 기여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여도를 제가 300%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의 파트너 A가 10,000불을 진입을 해서 30,000불을 받아가면 무슨 얘기냐? 10,000불을 재구매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졸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오라클은 300% 순환이랴. 그래서 내가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자, 순환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이 10,000불에 대해서는 패시브 인컴으로 원금과 이자를 약정 기간까지 받는다. 그럼 360일 동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요 10,000불에 대해서는 똑같이 원금과 이자를 패시브 인컴으로 내가 약정 기간까지 받는다.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서 이자가 얼마가 돼요? 여기서 이자가 얼마가 돼요? 내 몸값은 얼마가 돼요? 그럼 이런 거죠. 자, 모든 마케팅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받는 이자가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의 기준이 되죠. 그럼 재구매가 없으면 100불만 재구매하시면 되죠. 100불의 이자에 대해서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 올라가죠.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재구매를 한 번 하면 200불의 이자가 만들어지죠. 나의 몸값이. 그럼 200불에 대해서 나의 이해관계인의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마케팅에 더블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재구매하는 순간에. 마케팅에 복리가 돼요, 안 돼요? 기존의 시스템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기존의 디파이에서 하루에 30,000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30,000불 버는 사람은 하루에 10,000불씩 계속 재구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케팅에 수익이 없으니까 어찌됐건 재구매를 매일 하셔야 되죠. 그럼 한 달 동안 10,000불씩 재구매하면 총 몸값이 얼마가 돼요? 그럼 이자는 얼마예요? 기존의 시스템은 재구매가 있어요, 없어요? 재구매가 없으니까 재구매를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재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저희들은 한 번도 여기에다가 여기 혹시 꼭 재구매 하셔야 돼요 써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써놓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율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재구매 안 하시면 안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제조항이에요, 아니에요? 강제조항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사항 중에서 기른 걸로 선택을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기른 걸로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는 안정적으로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자, 기른 걸로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는 기여도 값이 커지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재구매를 한다는 이야기죠. 재구매를 하는 각자의 몸값이 커지면 이자가 커지니까 여기에 이해관계인한테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그러면 3,000만 불 가는 게 쉬워요? 5,000만 불 가는 게 쉬워요? 계산해야 돼요? 네? 5,000만 불 가는 게 재구매 한 번만 이루어지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여기 자,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오라클에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수입이 더블이 됐냐? 이런 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한 달 만에 따블 되시는 분들이 3개월, 6개월이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자, 기존에 이런 마케팅이 있었어요. 여기서 10억 버는 사람 그러면 쪽팔려서 못 들더라고. 왜?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남들은 100억, 1,000억 벌었는데 나는 10억밖에 못 벌어서 쪽팔려서 그래.
자, 여기 시스템이 200% 순환이 아니라 200% 재구매했었어요. 그럼 뭐냐면 저기 제가 할 때 한 달 이자가 7%, 나중에는 4% 이랬어요. 이랬는데도 수백억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십억 버는 사람들은 훨씬 많겠죠? 자, 많지만 결국 생태계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엄청나게 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저희들이 어제도 바이낸스 스퀘어에 들어가서 라이브로 이렇게 봤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얘네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진정성이 보여요. 그렇죠? 자, 기존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시스템에서 생태계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디파이는 네버 없었다. 유일한 회사가 하나 있어. 생태계를 금융으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어디예요? 오라클이요. 자, 저희들의 수수료가 저희들이 원금은 포함이 안 되지만 이자 소득과 마케팅에 대해서 15% 수수료를 떼요. 자, 그럼 수수료를 안 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한 명을 소개할 때마다 수수료가 1%씩 감해진다. 그러면 15%를 탕감을 받으려면 몇 명을 소개하시면 돼요? 15명 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수료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내가 10,000불 넣어놓고 자, 어차피 20대까지 받으려면 몇 명 있어야 돼요? 20명 있어야 되죠? 그러면 수수료가 다 면제가 되죠? 요 계정에 대해서는. 요 계정은 면제가 돼요, 안 돼요? 이 계정에 수수료를 면제받으시려면 요 100불짜리 계정에다가 100불짜리 15개를 이렇게 하셔야 돼. 아셨죠? 100불마다 15개씩 100불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수수료 수입은 생긴다, 안 생긴다? 수수료 수입은 생긴다. 그러면 총 수수료 수입의 50%는 저희들의 소각하는 데 쓰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수료 50%는 뭐 한다고요? 소각해서 토큰의 가격을 안정화시킨다. 20%는 저희들이 커뮤니티 활동비로 보조를 해요. 자, 6월 21일, 22일 렉서스 2140에 참여하는 비용도 이 중에서 나가지 않겠어요? 30%는 뭐냐면 열심히 하신 분한테 추가로 주어져요.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전체 수수료 중에 30%를 떼서 100으로 놓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의 각자 신용 점수가 있는데 20명을 소개하시면 21명이면 한 명당 1점씩 올라가요. 그럼 25명이면 신용 점수가 몇 점? 5점. 30명이면 그러면 요 신용 점수를 다 더해서 수수료로 100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1점당 수수료가 나와요. 여기다가 내 신용 점수를 더해요. 곱해요. 그러면 내 수수료가 나오죠? 공교롭게도 저희 커뮤니티 안에 20개를 달아놓고 10개를 잘못 달아가지고 추천인을 잘못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30분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일주일에 ONF 토큰이 몇 개 나왔어요? 수수료로 4.5개. 자, 30개를 해서 자, 신용 30 자, 37개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 37개 얼마 더 넣었어요? 1,700불 집어넣은 거죠. 1,700불 넣어가지고 4.5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 48에 32, 58, 40, 약 350불이 돼. 그럼 한 달에 얼마가 돼요? 4, 3, 12, 4, 5, 20, 1,500불 돼. 그럼 한 달에 이거 1,700불 든 거 반가이가 돼요, 안 돼요?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나오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용지마라고 얘기해요. 말새끼가 밖에 나갔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순놈을 끌고 온 거야. 똑같아요. 자, 기존에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놓쳐가지고 후회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해서 돈을 못 버는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가 크다? 리스크가 훨씬 컸었다. 결국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세계 8대 불가사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 뭐가 세계 8대 불가사이예요? 돈은 복리로 버는 게 가장 좋다. 이 복리의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뭐냐면 기간이야, 기간.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아이템이, 어느 아이템이 2년 가고 3년 가면 여기에서 수십억, 수백억 버는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어느 회사를 지칭하긴 뭐하지만 웹키에서 제가 아시는 많은 분들이 한 달이면 수십억씩 버는 분들이 계세요. 불과 7개월 만에. 오리진도 1년 6개월 됐는데 10억, 20억 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힘은 뭐냐? 결국 시간이라는 거죠. 자, 저희들 오라클이 만들어가는 금융 생태계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면 그 아이템 식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저희들의 이 마케팅은 모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방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생태계 금융은 이거는 돈이 있다고 모방이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쌓이냐?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만약에 1년 동안 저희들의 토큰의 가격이 변함없이 $80, 85달러, 90달러 지나가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거 찾아요? 아니면 여기서 더 열심히 하세요? 여기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수익은 훨씬 배가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